우리 집 옥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망입니다. 토지 면적이 무려 1234평에 해당하면서 대부분 등고평탄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나만의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며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2층짜리 전원주택은 빈집으로 남겨진 상태면서 외관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2018년에 신축된 주택이면서 건물 가격 또한 아주 합리적인 상태로 평가되어 사실상 3천만 원대에 가져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텃세나 발전기금 따위를 요구할 만한 마을은 전혀 없지만 편의시설이나 군청, 광역도심까지 접근성도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좋은 곳이니 넓은 땅과 상태 좋은 주택을 정말 충격적인 가격에 몽땅 가져가고 싶다면 채널 고정하고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는 지금처럼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우회전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우회전한 뒤 녹색 펜스가 설치된 곳을 따라 대략 100m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모두 국유지 국어 위에 형성된 현황도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도로 분쟁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도로폭은 3m 정도지만 중간중간 비켜줄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가 상당히 넓은 편이라 막상 현장에 가보면 헷갈릴 텐데 지금 화면에 표시된 위성지도 속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곳 저기가 시작점이 되며 현장에서는 녹색 펜스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된 전봇대를 기준으로 우리 땅의 경계가 시작된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전봇대가 설치된 곳은 대부분 국유지 국어에 해당하는 곳이라 풀이 많이 자라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다만 전봇대 뒤편은 모두 해당 물건에 포함되니 여러분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우리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무성하게 자란 잡풀 때문에 정확한 경계 확인이 어렵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242평의 대지와 992평의 답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께서는 4079제곱미터 1234평의 토지를 취득하며 방금 현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진입로 또한 확실히 포함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포장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경사가 그리 심하지 않은 곳이라 차량으로 이동할 때 불편함은 거의 없었고 우측편도 당연히 우리 땅에 포함되고 좌측편으로는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국어와 확실히 접하고 있어 현장에 가보시면 이 구간만큼은 확실한 경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따라 계속 올라오면 주택 마당에 도착합니다. 엄청난 면적으로 이뤄진 곳답게 몽골 들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두 필지의 지목은 대지와 답으로 서로 다르지만 대지에만 건축물을 지어놨고 나머지는 형질 변경된 곳 없이 전부 다 텃밭이나 마당으로 활용 중이라 번거롭게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 정도 면적이라면 관리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 면적도 커서 관리하려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으니 일정 구간은 텃밭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야자매트나 파쇄석을 잔뜩 깔아두고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땅 넓은 주택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망해버린 전원주택도 많이 보고 귀농 귀촌의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에 인기가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정말로 이런 물건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께는 가격이 떨어지고 경쟁이 약해졌을 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넓은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평의 대지 위로는 2층짜리 단독주택 한 채와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물건을 취득하는데 크게 신경 쓰실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부터 체크해보면 1층 19.3평, 2층 4.7평으로 연면적은 79.85제곱미터, 24.1평에 해당합니다. 토지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넓지만 주택은 너무 귀여운 수준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거주하시면서 욕심 없이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거나 귀농 귀촌용으로 활용하기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슬라브 지붕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8년 8월 7일로 건축된 지 8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로 이제 곧 1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목조로 건축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목조주택보다는 내구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규모로 건축할 거면
철콘을 선택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실히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을 확인해 봤을 때 이게 8년밖에 안 된 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염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기는 그냥 고압수로 청소한 뒤 다시 한번 페인트 작업을 해주면 금방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였고, 주택의 기본이 되는 정화조와 난방시설, 수도시설 또한 당연히 모두 인입되어 있으니 여기는 그냥 지금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촬영 당시 날씨가 좋지 않다는 점은 확실히 아쉽기도 하지만 주택 방위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일조량과 조망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았고, 노는 땅이 많기 때문에 토지 일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 또한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주택을 살펴보면 현관문이 안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마당에 누군가 출입하더라도 반바퀴 둘러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CCTV에 계속 잡힐 수밖에 없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걱정도 크지 않아 보였고, 단순히 토지 위에 건축한 게 아닌 지상고를 최소 50cm 높여서 건축해두어 습기나 지열을 방지하기에도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부의 경우 빈집임에도 문이 모두 잠겨 있어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감정평가서에 사진이 여러 장 있어 함께 살펴보면 아직 소유자분의 물건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값비싼 가전제품들은 모두 정리된 듯하기에 나머지는 소유자와 협의 후 폐기물로 처리해서 버리면 될 것 같고, 내부는 소유자가 살았던 흔적들이 가득 남아있어 도배와 바닥 장판, 주방 설비 정도는 교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만 현관 쪽 분위기를 봐서는 확실히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해두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일을 주로 활용하는 현관이나 욕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감정평가사가 내부 사진을 촬영했음에도 누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을 따라 현관 쪽으로 올라가면 지상고를 높여둔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는 목재 마감이 아닌 타일로 마감해두어 청소하기에는 간편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들뜬 곳도 있었고 조금 미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으니 여기는 다시 한번 재작업 하시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옥상 계단으로 올라가서 살펴보면 누수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상 범위 내의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어 여러분이 낙찰받고 나서 새롭게 작업을 해두면 최소 몇 년은 거뜬할 것 같았고, 처음에 보여드린 아름다운 조망과 넓은 마당 또한 살펴볼 수 있어 몽땅 1,000만원대로 취득해서 활용한다면 이보다 좋은 물건은 찾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올라오면 2층 공간을 살펴볼 수 있는데 면적도 작고 외부에 문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봐선 복층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사실상 2층은 그냥 창고처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상세한 토지 경계와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면적은 242평의 대지 992평의 답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나 현장에서 함께 둘러보신 것처럼 지목에 알맞게 사용 중이면서 농지 위에 다른 건축물도 전혀 없기 때문에 농취증을 발급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무려 992평에 해당하는 답의 경우 지금 표시되는 곳 대부분이 번면으로 이뤄진 곳이라 상당한 면적이 줄어들게 되니 이 또한 가격을 산정할 때 확실히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자풀에 가려 잘 안 보이는데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앞집과 펜스를 통해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여기는 옆집에서 만들어둔 석축으로 경계가 구분지어져 있어 현장에서 경계를 살펴보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 문제도 전혀 없기 때문에 농지 전용을 받고 분양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분양하면 100% 확률로 망한다고 봐야 하니 욕심 없이 그냥 활용하실 용도로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여기까지는 모두 국유지 하천으로 지정된 곳이고 모두 하천이 현황도로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기 국유지 도로와 국유지 하천 사이에 사유지가 하나 끼어 있는데 여기는 1912년에 지정된 이후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정토지로 지정된 곳이고 주택이 건축되기 한참 전부터 존재하던 도로라 도로를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과 접한 국유지 하천의 경우 그냥 지목상 하천이 아닌 진짜로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여기는 발을 담그는 그런 계곡 같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패스하고 추가 내용을 확인해보면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며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위생설비 및 급 배수 설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고 지금은 빈집으로 남겨진 상태지만 내부에 누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배와 장판 정도만 교체하면 곧바로 거주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따로 평가되지 않고 그냥 건물 가격에 포함되어 평가됐기에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뒤편에 설치된 다용도실이고 구조는 판넬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1.3평.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현관 지붕에 설치된 캐노피고 구조는 스텐파이프조의 렉산 지붕, 면적은 0.9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는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일조량과 조망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어 적당히 토지를 활용하면서 거주하기 좋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성주, 고령, 대구, 칠곡, 구미, 김천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성주군청까진 자차 기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군청까지 접근성도 좋은 편이지만 주변에 소재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도 좋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자차 기준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에 평일은 도심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유 시간을 확인하고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방도가 소재하고 있어 자차로 이동할 때 불편함이 전혀 없고 여기 보이는 고속도로까진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소요되기에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크게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로 확대해보면 임야 사이에 자리 잡은 골짜기에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마을인데 우리 집은 마을과 확실히 떨어져 있어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고 농지에 둘러싸여 있는 곳도 아니라 농지나 축사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주 초전면에 위치한 곳이면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싸드기지가 배치되며 인기가 조금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 또한 감안하고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데 우리 집에서 자차 기준 10분 정도면 편의시설들이 모인 곳에 도착할 수 있어 편의시설에 대한 아쉬움이 거의 없고 성주군에 포함되긴 하지만 여기 김천역 신도시까지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각종 병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연결된 도로는 여기 왕복이 차로를 통해 주행하다 여기서부터 계속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도착합니다. 내비가 정확히 안내해주기에 불편함은 전혀 없고 웬만한 공사 차량이나 장비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의 도로폭을 유지하니 몽땅 철거하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곳의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전체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 면적도 엄청나게 넓지만 여기 대부분이 범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부 면적이 유실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이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2597 소재지는 성주군 초전면에 소재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8,3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1억 9,800만 원에 진행 중인데 지금 취득하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니 무조건 추가 유찰되길 기다려야 합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두 필지의 토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인 점을 알 수 있고 조경수 및 수목들이 모두 포함된 두 필지의 토지는 2억 9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억 4,600만 원으로 평당 11만 원에 진행 중이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7,3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5,100만 원으로 평당 195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소재한 땅 넓은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땅이 넓으면 무조건 장점이었지만 이제는 땅이 넓으면 부담스러워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신 넓은 땅과 주택을 찾고 계시다면 이건 사실상 횡재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져야 매력적인 가격일까요? 일반 반값까지 떨어지면 땅값은 1억 200, 건물은 3,600만 원으로 1억 3,8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보다 좋은 위치도 70% 폭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 9,7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사이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으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방문했으나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고 해당 주소의 세대주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유자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물건의 일부가 남아있으니 물건을 취득한 뒤에는 상속자들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건물은 2018년 8월 2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토지는 2014년 10월 6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어차피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에 대한 걱정 없이 취득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토지 면적이 너무 넓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전부 다 활용해야 하는 건 아니니 그냥 적당히 활용하면서 거주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니 계곡물 졸졸 흐르는 조용한 곳을 찾으셨다면 꼭 한번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